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1 서울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연극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는 기승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연기 그리고 배우가 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연극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시작해 볼까요? 나를 떠나 행복하진 않잖아. 아직도 넌 나를 기다리잖아. 소유. 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대뱃살 좀 깔아주세요. 대뱃살. 유치원에 어떤 일이세요? 아니, 대체 재성이가 누구예요? 어떻게 했길래 애 얼굴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놔요? 그럼 망할 놈의 코코형 박살을 내버리겠다. 파. 아니,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누구세요? 나 신나그룹 안주인 정표 엄마야. 지켜? 완전 똑같아.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장롱 속에 들어가 있던 걸 좋아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던 그런 조용조용하고 말을 잘 못하던 성격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친구가 굉장히 활발한 인싸였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게 되었죠. 성격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 친구랑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게 되면서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을 즐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도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 시절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2007년 뮤지컬 헤어와였는데요. 극중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내야 하는 앙상블 역할을 맡아 10개월 동안 연습하고 공연을 했었습니다. 긴 연습 시간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참여하시는 선배님들, 선생님들이 워낙 유명하고 쟁쟁하신 분들이어서 옆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을 얘기해보라면 2011년에 공연한 뮤지컬 표절의 왕입니다. 표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던 시기라 열심히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한 공연이었고 저는 그중 인기 가수 제인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하였는데요. 원 캐스트, 그러니까 혼자서 4개월 연속으로 공연을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컨디션을 조절해가면서 라이브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도 표절의 왕 공연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우로서 힘든 점은 엄청 많죠. 처음엔 그냥 좋아서 시작했는데 알면 알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수입적인 면에서 불안정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위축되기도 하고 이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잘하는 게 맞을까? 난 재능이 없어.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무대에 서게 되고 무대에서 커튼콜을 하고 관객들의 박수를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내가 별거가 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아주 스페셜한 경험을 하는 거죠. 또 공연을 보고 너무 재밌었다. 스트레스가 날아갔다. 좋은 공연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가 되었다. 이런 등등등 이런 공연 리뷰나 댓글을 보면 아, 내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배우로 사는 것이 힘든 것보다는 좋은 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고 싶고 배우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먼저 도전해보고 경험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조지 버나드 쇼라는 세계적인 극작가가 자신의 묘비에 남긴 말이 있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 말은 무엇이든지 당장 하라.
당장 실천하고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먼저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생각만 해보고 멈추면 미련이라는 것이 남아서 자꾸 자신을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경험해보면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우를 컴퓨터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일단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배우는 자신의 몸과 소리를 마치 악기 다루듯이 자유자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 좋은 소리를 위한 트레이닝을 먼저 시작해야겠죠? 춤을 배워보는 것도 좋고요. 노래를 해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적인 능력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얘기했으니 이번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얘기할게요.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보자면 결국 연기 모두 인간이 상상해내는 것을 인간이 표현해내는 아주 인문학적인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남을 이해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빠른 길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면 상상력과 감수성도 길러지기 때문에 배우가 되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경우에는 무대에 서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학교 연극부나 영화부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고 청소년 극단이나 연기를 배울 수 있는 아카데미를 다녀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배우가 무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무대가 배우를 부른다는 말. 배우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여러 루트를 통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오디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혹은 기획사에 소속되거나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도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연극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화 시상식이나 귀빈들이 오는 큰 행사들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그것, 바로 레드카펫입니다.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노란색도 파란색도 보라색도 있는데 왜 굳이 빨간색 카펫만 까는지 말이에요. 레드카펫은 귀한 손님들을 환영하기 위해 맨 땅을 밟지 말고 여길 밟고 오세요 라며 깔아두는 건데요. 극진한 환영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레드카펫의 시작이 연극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원전 45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80년 전에 그리스의 극작가인 아이스킬로스가 아가멤논이라는 희곡을 썼는데요.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르고스의 왕인 아가멤논이 트로이 전쟁을 승리하고 10년 만에 귀환하자 그의 아내인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신의 길을 상징하는 붉은색 융단을 깔고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녀들아,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느냐? 길에다 융단을 깔라고 이르지 않았더냐? 어서 자줏빛 길을 만들어라. 이 말에 아가멤논은 빨간색은 신의 색이고 이런 의식은 신에게나 어울리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인간이 레드카펫을 밟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두려워서도 감히 그런 짓을 못하겠소. 나는 신의 뜻이 아니라 인간으로 존경받고 싶소. 당신의 뜻이 정 그렇다면 좋소. 내 발을 위해 노예처럼 봉사해온 이 신발의 끈을 누가 지체 없이 풀도록 하라. 그래야만 신들에게 어울릴 이 자줏빛 천을 밟는 나에게 멀리서 누가 시기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테니까. 이렇듯 아가멤논은 자신의 신발을 벗고 레드카펫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붉은색 카펫이 공식 석상에 처음 쓰인 것은 나폴레옹 1세의 황제 즉위식 때였고 최고급 대우와 권력의 의미로 붉은색 카펫을 깔아줬고 이후 왕실에서 레드카펫을 까는 전통이 생겼으며 훗날 공식 행사에까지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때요? 레드카펫의 기원을 알고 보니 흥미롭지 않나요? 레드카펫 말고도 가스라이팅, 페르소나 등 현대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들의 시작도 모두 연극 작품에서부터였다고 해요. 연극의 역사가 긴 만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많은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 연극의 비하인드 아트는 여기서 끝!